지금 전 세계 로봇 업계가 한국 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나라 모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다시 날아오르고 있는지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로봇업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패착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일본은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돈이 되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지금 로봇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로봇 산업의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화낙, 야스카와 가와사키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한국도 현대로 보톡스, 두산로 보톡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습니다.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된 나머지 시장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친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복잡한 로봇을 만드는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저렴하고 쉬운 로봇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돈이 되겠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시장의 기회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밀도나 기술 완성도보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가성비를 앞세웠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로봇 굴기를 선언하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2023년 기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전 세계 7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기술 경쟁에 빠져 있는 사이 시장은 이미 중국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로봇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기계팔이 아니라 인간처럼 걷고 판단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최소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름 돋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멀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가? 그리고 어디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이 나온 것이 바로 2023년 발표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분야에 무려 167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금액이 아닙니다. 전략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팔리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조업 현장, 물류창고, 의료기관, 고령화 사회의 돌봄 현장, 이 네 가지 시장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기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국내 중소 제조업체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국내 대형 물류센터에서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삼성과 LG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단 한 분야가 아니라 전선에서 동시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만이 가진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부품,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한국이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부품 수급에 발목 잡히는 동안 한국 로봇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없이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로봇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인간용 로봇 페퍼는 상업적 실패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혼다의 아시모도 2022년 공식 개발이 종료됐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돈이 되겠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해외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 로봇 산업의 다크호스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과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한국산 협동 로봇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정밀도와 신뢰성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나 의료 현장처럼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중국산 로봇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고부가 가치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프리미엄 두 시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그룹 산하로 편입된 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과 세계 최고의 제조업 인프라가 결합된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판, 스트레치, 아틀라스의 현대차의 생산 능력과 한국의 부품 공급망이 더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조합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무려 2,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이 목표로 하는 점유율은 최소 10%, 금액으로는 260억 달러 이상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쌓아가는 기반을 보면 이 목표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넘어졌지만 그 실패에서 배워 전략을 바꾸고 더 강하게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쥐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하나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게 돈이 되냐는 비웃음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한국은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한국 로봇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그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